홍다통통. 브론테가 아이들의 작은 책. 우와, 여기가 어디야? 여긴 말이야, 아주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낸 그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집이야. 아주 멋진 이야기? 설마 저기 저 친구들? 맞아, 우리 함께 들어가 보자. 친구들 빨리 따라와. 아주 오래전 영국에 샬럿 브론테라는 아이가 살았어. 샬럿은 여동생 앤에게 주려고 작은 책을 만들었지. 자매의 집은 드넓은 황무지 끄트머리에 있었어.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구나. 그리고 말이야, 여기는 샬럿은 앤의 손바닥만한 크기로 자른 종이에다 이야기를 쓰고 있어. 우와. 책 속에서 앤은 부잣집 외동딸이야. 엄마 아빠와 함께 런던에 가서 멋진 성도 구경하고 배를 타고 바다도 여행했어. 이야기는 언제나 행복하게 끝났단다. 하지만 현실은 책 속의 이야기와 많이 달랐어. 브론테 가족은 샬럿, 브랜웰, 에밀리, 앤 이렇게 사남매였지. 맞이인 샬럿에게도 예전엔 마리아와 엘리자베스라는 언니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둘 다 병에 걸려 죽고 말았지. 그래서 오랫동안 집안에는 묵직한 슬픔이 감돌았단다. 사남매는 아빠와 이렇게 하고 이모, 바느질할 거 있으면 가져와. 가정부 태비와 함께 살았어. 오늘은 맛있는 파이를 해줄게요. 개랑 고양이, 오리도 키웠어. 사남매가 함께 돌봤지. 브론테 가족이 사는 집은 마을과 황무지 사이 중간쯤에 있었어. 사남매가 아주 어릴 때 그곳으로 이사했지. 아이들은 혼자 집 밖을 나설 수 있을 정도로 자란 후에도 걸어서 가기 힘든 먼 곳은 좀처럼 가지 않았단다. 사남매는 자신들만의 세상에 살았어. 오전에는 집에서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황무지에서 신나게 뛰어놀았지. 와, 바람이 너무 좋아. 내가 도와줄게. 어느 날 아빠가 사남매에게 줄 장난감을 가지고 돌아왔어. 샬럿은 볼링 게임 상자를, 에밀리는 장난감 마을을, 앤은 춤추는 인형을 받았지. 하지만 사남매의 입에서 탄성이 크게 터져나온 건 브랜웰의 선물 상자를 열 때였어. 그 속에 장난감 병정들이 담겨 있었거든. 아이들은 마음에 드는 장난감 병정을 하나씩 고른 다음 병정을 젊은이라고 불렀어. 그때부터 장난감 병정들은 사남매가 서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지. 책을 너무나도 좋아한 아이들은 장난감 병정들에게도 책을 만들어주기로 했어. 병정들에게 딱 맞는 아주 조그마한 크기로 말이야. 책 속에 쓴 글씨가 어찌나 작은지 집안 어른들은 아무도 읽을 수 없었지. 사남매가 쓴 책은 작디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세상은 넓디 넓었어. 이야! 오! 받아라! 책 속에는 모든 대륙과 대양이 담겼고 사랑에서 전쟁에 이르기까지 온갖 주제의 이야기가 펼쳐졌지. 책 속에는 수많은 영웅과 악당들이 등장했어. 때론 한 이야기에서 죽은 등장인물이 다른 이야기에서 되살아나기도 했단다. 와, 루루야. 대체 무슨 이야기를 만든 걸까? 그러게 말이야. 용들도 등장하고 멋진 기사. 그리고 멋진 성?
그리고 다시 되살아난 어떤 인물? 우와!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니까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신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기로 해요. 안녕! 안녕! 홍다통통의 잠자리 동화. 금도끼 은도끼. 옛날 어느 산골짜기, 산새들이 아침마다 짹짹 노래하고 솔바람이 살며시 나뭇가지를 흔드는 조용한 깊은 산속에 마음씨 곱고 성실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가난했지만 늘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효성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나무꾼은 새벽부터 일어나 오늘은 어머니께 드릴 나무를 더 뜯어와야지. 반찬거리가 모자라면 안 되니 나무를 더 해야겠어. 하며 어머니를 위한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은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큰 나무를 베어 어머니께 고기 반찬을 해드릴 마음으로 힘차게 도끼를 쥐었습니다. 해는 머리 위에서 뜨겁게 내리쬐고 이마에서는 땀이 또르르 떨어졌죠. 조금만 더 베면 될 거야. 어휴. 하지만 오랫동안 힘을 쓰던 나무꾼의 손은 땀으로 인해 점점 미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도끼가 손에서 벗어나 연못을 향해 날아가 풍덩 하고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무꾼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람? 그 도끼는 나무꾼이 가진 단 하나의 귀한 도끼였거든요. 그 도끼 없이는 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방도가 없었어요. 나무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조용한 산속에 조용히 번져갔죠. 저 깊은 연못 속까지도요. 그때 연못 위에서 모락모락 안개가 피어 오르더니 물결이 잔잔하게 흔들리며 희고 긴 수염을 가진 산신령이 쑥 하고 올라왔습니다. 산신령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말했어요. 젊은이야, 어찌 그리 울고 있는가? 나무꾼은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산에서 나무를 해야만 먹고 사는데 하나뿐인 도끼를 잃어버려 어머니와 저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산신령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직히 말하는구나. 내가 도와주마. 잠시 기다리거라. 그러고는 다시 연못 속으로 사라졌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연못물이 반짝이며 흔들리더니 산신령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도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도끼는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거렸고 손잡이까지 금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귀한 물건이었어요.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나무꾼은 깜짝 놀라며 몸을 뒤로 뺐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귀한 도끼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 도끼는 금도끼가 아닙니다. 산신령은 나무꾼을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연못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뒤 이번에는 은빛으로 번쩍이는 도끼를 들고 나타났지요. 그 은도끼는 햇빛을 받자 마치 달빛처럼 차갑고도 고운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그럼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나무꾼은 이번에도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그런 귀한 것이 아닙니다. 산신령은 조금도 화내지 않고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신령이 다시 나타나 들고 있는 것은 손잡이는 닳고 도끼날은 다 무뎌지고 수많은 날들을 함께 해온 낡아 빠진 쇠도끼였습니다. 산신령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나무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예, 바로 그 도끼입니다. 그 도끼가 제 것입니다. 산신령의 얼굴에 비로소 큰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직한 자여, 마음이 참 곱구나. 그러니 상을 주어야지. 산신령은 금도끼, 은도끼, 그리고 나무꾼의 쇠도끼까지 세 개를 모두 나무꾼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나무꾼은 감격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무꾼이 산을 내려갈 때 산새들은 나무꾼의 발걸음을 따라 노래하고 바람은 나무꾼의 땀을 식혀주었어요. 집에 도착한 나무꾼의 어머니는 반짝이는 도끼들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이 귀한 것들을 어디서 난 게야? 나무꾼은 산신령을 만나 겪었던 일을 모두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정직한 마음은 금도끼보다도 은도끼보다도 귀한 거란다. 네 마음이 가장 큰 보물이야. 나무꾼은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지요. 한편 마을에 이 소문이 전해지자 욕심쟁이 나무꾼이 눈을 번쩍이며 말했어요. 아니, 금도끼랑 은도끼를 그냥 준다고? 그럼 나도 받아야지. 욕심쟁이 나무꾼은 일부러 도끼를 연못에 던져놓고 엉엉 우는 척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뿐인 도끼를 잃었습니다.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그럼 그리곤 금도끼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게 네 도끼냐? 욕심쟁이 나무꾼의 눈이 번쩍. 욕심쟁이 나무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바로 그 금도끼입니다. 그 순간 산신령의 얼굴은 단숨에 매서워졌어요. 거짓말을 하는구나. 정직하지 못한 자에게는 어떤 도끼도 줄 수 없다. 너는 네 도끼도 금도끼도 은도끼도 모두 가질 수 없다. 그렇게 산신령은 휙 하고 사라졌고 욕심쟁이 나무꾼은 자기 도끼마저 잃어버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야 했답니다. 정직함은 느리고 수고스러워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누구보다 밝게 빛나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푸른 숨결에 꽃이 피고 달님이 살며시 말없이 등을 토닥여요. 조용조용 꿈을 그려요. 포근한 이불처럼 샤랄라 별이 춤추는 밤 우리만의 이야기. 동화 세상 문이 열려 작은 마음 반짝이죠.